태초에 빛이 있었다. 우주의 첫 광자. K120 생명학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1경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수조 개의 세포가 초미약 광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오늘 아침 햇빛을 기억하며 오늘 밤 멜라토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만들어졌고 빛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생물학 시즌2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 위에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빛은 태양의 핵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하고 융합되고 헬륨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의 순간 빛이 태어납니다. 그 빛이 태양의 내부를 탈출하는데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태양핵에서 표면까지 빛은 수조 번 흡수되고 재방출되며 10만 년을 헤맵니다. 그리고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단 8분 20초. 10만 년을 여행한 빛이 지금 제 손 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빛이 만든 에너지로 지금 제 세포가 살아있고 그 빛의 정보로 제 뇌가 시간을 인식하고 그 빛의 신호로 제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빅뱅에서 지구까지, 별의 탄생에서 생명의 탄생까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빛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함께 가겠습니다. 빅뱅과 최초의 빛. 138억 년 전 빅뱅. 우주가 시작된 그 순간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조 도를 넘는 상태. 그 순간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너무나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따로따로 날아다니는 상태. 빛은 1mm도 직진하지 못하고 즉시 산란되었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우주 어디에도 빛은 닿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8만 년이 지났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자들이 양성자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수소 원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습니다.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날기 시작한 순간, 이것을 우주의 재결합 시대라고 합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1964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그 잡음, 우주 어느 방향에서나 들려오는 그 희미한 신호, 그것은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으로 빛을 내보낸 순간의 메아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 공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빛, 138억 년 전의 첫 빛이 지금 여러분 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 원소를 만드는 공장. 재결합 시대 이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습니다. 탄소도 없었습니다. 산소도 없었습니다. 질소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만들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억 년이 지나며 수소구름이 중력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별이 탄생합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 핵 4개가 합쳐져 헬륨 하나가 됩니다. 이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가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공식 E=mc 제곱. 그런데 별의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소가 다 타면 별은 헬륨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헬륨이 타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가 타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됩니다. 철까지. 철은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원소입니다. 철 이상은 핵융합으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별이 자기 자신을 폭발시킵니다. 그 순간의 에너지는 우리 은하 전체보다 강합니다. 바로 그 폭발의 순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구리, 아연, 금, 은, 우라늄까지. 그리고 그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집니다. 칼세이건 코스모스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속의 탄소는 수십억 년 전 어떤 별의 핵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 속의 철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뼈 속의 칼슘도, 세포막의 인도, DNA의 질소도 모두 별이 빛을 내며 핵 융합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별에서 왔습니다. 별의 빛이 만든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생명을 위한 무대, 약 46억 년 전, 이전 별들이 폭발하며 흩뿌린 원소들이 다시 뭉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 주위에 남은 물질들이 모이며 행성들이 형성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천문학자들은 이 구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빛 중에서 자외선은 대기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이 지표면에 닿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빛을 받아 적외선 형태로 우주에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에너지 균형을 유지합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약 35억 년 전 일어납니다. 빛을 먹는 생명이 등장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이 작은 단세포 생물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태양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시작되자 지구의 대기가 바뀝니다. 산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산소가 만든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면서 더 복잡한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만든 산소가 더 많은 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명 속의 빛, 연결의 본질. 광합성이 시작된 이후 지구의 생명은 빛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식물처럼 직접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세포는 여전히 빛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이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음식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로 전자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명의 에너지 화폐 ATP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과 광합성의 과정은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전자의 흐름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방향만 반대입니다.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역방향입니다. 우리는 빛이 식물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인 연결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는 근적외선빛 65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범위의 빛을 직접 흡수합니다. 이 파장대의 빛이 피부에 닿으면 그 빛은 세포 깊이 침투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흡수됩니다. 그리고 ATP 생산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시즌 1에서 배운 광생체 변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도 빛을 직접 받아 에너지로 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츠 알베르트 포프는 1970년대부터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빛을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미약 광자, 생체 광자. 세포들이 빛으로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 생명이 빛의 언어로 스스로를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의 뇌도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망막의 멜라놉신 세포. 이 세포는 아침 햇빛의 청색 파장을 감지하여 뇌의 시교차 상액 SCN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이 왔다. 그 신호 하나가 코르티솔 분비, 체온 상승, 각성, 집중력 증가를 촉발합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16시간 후 멜라토닌 분비, 수면, 세포 수리가 시작됩니다. 아침 햇빛 10분. 그 짧은 빛이 24시간 전체의 생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태양의 일정표에 맞춰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명담의 성찰. 저는 40년 넘게 생명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한 것은 생명이 얼마나 정교하게 빛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사가 결국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 한 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의 원소는 별이 빛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는 빛이 식물에 저장해 준 것이고, 우리 몸의 시계는 빛이 맞춰주고 있고, 우리 몸의 세포는 빛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은 말했습니다. 정기신, 몸의 정수, 정, 에너지기, 의식신.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양생의 핵심이라고. 저는 40년의 탐구 끝에 그 정기신의 근원이 빛이라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빛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언어로 쓰인 책입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138억 년의 여행을 했습니다. 빅뱅의 최초 광자에서 별의 핵합성으로 만들어진 원소들로, 지구의 탄생과 광합성의 시작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속 미토콘드리아까지. 빛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생명이 고른 파장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인가? 왜 생체 조직은 60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를 통과시키는가? 물, 헤모글로빈, 멜라닌이 어떻게 우주적 우연으로 이 창을 열었는가?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고르고 고른 파장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